차동 계전기가 있고 비율 차동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22페이지 네 번째 변압기 이상검칙이라고 있어요. 변압기에 사용되는 보호견적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차동계전기. 두 번째, 비율 차동계전기. 세 번째, 보호질 계전기. 먼저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 기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차동이란 말을 썼죠. 차동. 응? 차동이니까 뭐가 발생가 된다? 뭐가? 차이가 발생하면 어쩐다? 동작하는 계전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차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울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저울로 차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 이상이 생기죠. 그러면 저울에 차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뭐다? 차동 계전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나오면 무슨 계전기다? 차동 계전기다. 두 번째, 비율 차동 계전기는 뭐를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할까요? 비율 차동 계전기. 보세요. 내가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지 않을 때 비율을 내가 예를 들어서 50% 잡았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장이 나게 되면 비율이 변하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고장이 나면 내가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50%였는데 고장이 났을 때 60%로 갔다 갑시다. 그러면 비율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동작하는 계전기가 뭐다? 비율 차동기. 그러면 여기는 뭐를 찾아야 된다? 비율이 찾아야겠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여기서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이 부홀지 계전기. 부홀지 계전기. 자, 부홀지 계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 계전기인데 여기는 어디에다 설치하냐? 잘 아셔야 돼요.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어디에 설치한다? 어디?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뭐다? 보홀지 계전기.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물어볼 때 다음 중 보홀지 계전기는 어디에 설치하냐?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의 사이에 설치를 하더라. 그러면 이 컨서베이터란 말은 뭐냐? 변압기 기름통이에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변압기 기름통이에요. 자, 변압기에는 왜 기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변압기는 왜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전력을 변화를 시키죠. 전력을 변환시키면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갖다가 어쩌다 흡수시키는 걸 갖다 뭐예요? 냉각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냉각. 그러면 냉각을 하는 방법이 뭐다? 우리가 기름을 갖다가 기름으로써 냉각을 시키면 뭐다? 기름이 뭐예요? 오일이잖아, 오일. 그래서 U자를 써갖고 U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로 냉각하는 것도 있고, 공기로 냉각하면 뭐다? 예? 물로서 냉각하면 뭐예요? 순행식이죠? 공기로 냉각하면 뭐예요? 공냉식이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수소로 또 냉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수소. 수소 냉각은
좋기는 좋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비용이 문제가 돼요. 폭발성이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수소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방폭 구조가 설치해야 돼요. 방폭이 뭐예요? 예? 폭발물이 폭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소는. 좋기는 좋은데. 이해하셨죠? 자, 변압기에 사용되는 보호계전기는 크게 차동계전기, 부울주 계전기, 그 다음에 비차동계전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부울주 계전기는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하더라. 꼭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선택 단락 계전기가 있고 선택 지락 계전기가 있잖아요. 선택 셀렉터죠. 선택 지락이에요. 지락. 단락하고 지락의 차이점은 뭐예요? 단락은 셔트되는 거고 지락은 뭐예요? 지락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배전에서 사용되는 것은 여기가 전주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세 가닥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주에. 그러면 이 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려 있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전주와 전주의 간격을 무슨 간격이라고 그래요? 주간거리라고 그래요. 주간거리. 맞죠? 예? 그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팽팽하지가 않죠? 약간 어떻게 돼 있어요? 느슨하게 돼 있죠? 이 벌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2도라고 하죠. 2도. 그러면 이 전선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팽창을 할 것이고 겨울에는 수축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 전선은 하중에서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 한 선이 끊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한 선이 떨어졌다 그러면 일선지락이라고 해요. 한 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땅입니다.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가 위치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된다? 감전이 되는 거예요. 왜 감전이 되는 거예요? 요놈 두 개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결.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 감전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래서 일선지락이란 말은 한 선이 떨어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단락 계전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두 개의 선이 있어요. 평행 이선이 있단 말이에요. 평행 이선식이 있는데 평행 이선에서 선로에서 단락 고장 그러면 만약에 요놈이 정상이고 요놈이 단락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선택 단락 계전기는 누구만 선택하는 거예요? 단락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전기라 한다? 선택 단락 계전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음에 선택 지락 계전기. 지락 계전기는 반드시 봐보세요. 지락이란 말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회선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 뭐라고 하냐면 다해선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다해선. 그러면 다해선 중에서 지락만 선택하는 거죠. 지락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해선에서 뭔만 선택한다? 지락 고정의 해선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택 단락이란 말은 단락 해선만 검출하는 것이고 선택 지락이라면 뭐다? 지락 해선만 뭐라 했다? 선택하겠다.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전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 그래서 동작 시한.
동작 시한. 자,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에서 첫 번째 반환시, 정환시. 이게 많이 나왔다 그 말이죠. 자, 정환시란 말은 뭐겠어요? 정환시. 자, 정환시란 말은 거기가 정의가 뭐라겠어요? 최소 동작값 이상의 구동량이 주어지면 일정 시간으로 동작하는 계전기. 자, 최소 동작값. 그러니까 만약에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구동을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여기 전까지는 구동을 않겠죠. 동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때 동작하겠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정한시라고 했잖아. 그러면 정한시니까 뭐가 돼요? 응? 자. 한시하고 순시의 차이점. 한시, 순시. 응? 우리가 순시, 한시 접점, 순시 접점이란 말을 써요. 한시는 뭐? 타이머가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 이해했어요? 5초면 5초에 동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순시는 뭐? 바로 동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시. 그러니까 정한시가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지겠다, 동작하겠다. 그러면 이제 반한시는 뭐예요? 반대죠. 반한시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구동량이 커지면 시간이 어찌고 짧아지고 구동량이 작아지면 시간이 길어지겠다 그 말이야. 반한시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송보호 계전 방식에서는 고정 구간의 고속도 동시에 차단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고속도란 말은 뭐예요? 고속도란 말이 뭐냐? 고속도로. 고속도. 예? 자, 고장이 나면 어찐다? 신속하게 어찌다? 차단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 구간의 선택이 확실하다. 반송 계전 방식이. 그 다음에 동작을 예민하게 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고정 구간의 고속도, 속도가 빠르게 차단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고정 구간이 선택이 확실하고, 고정 구간이 동작을 예민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1번, 2번, 3번에 비해 보면, 자, 보세요. 고속도로 차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민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어찌다? 장치가 복잡할 것이고, 복잡할 거라 장치가 복잡하겠죠? 그만큼 가격이 어찐다? 비싸지겠죠? 좋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해요? 장치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탭처럼 변환기. 탭이니까 뭐예요? 탭. 우리가 탭이란 말을 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자레인지도 탭이 있잖아요. 그 탭을 갖다가 1분 할 건지 뭐 3분 할 건지 그렇게. 그게 탭 절환이에요. 절환. 그러면 결론적으로 배전 전압을 일정하겠다. 다음에 보호계전기의 실험. 보호계전기 시험. 자, 보호계전기 시험은 이 말이에요. 보호계전기를 넣을 때 반드시 직류하고 교류가 결선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첫 번째, 직류 교류에 뭐를 확인한다? 결선을 확인하겠다고 말이에요. 결선. 결선 어떤 식으로 결선이 됐는가? 두 번째, 0점 정확성의 확인. 그 다음에 계전기 시험 장비 오차의 확인. 오차는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시험 회로 개선 시 거기다 동그라미 직류의 극성을 확인하겠다. 직류의 극성 확인이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겠지. 직류, 교류, 극성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극성은 뭐만 있는 거야? 직류만 있죠? 그러면 교류는 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틀린 거지.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특수기계에서 당권 변압기, 철심의 1차, 2차를 권선을 직렬로 감아 전압을 같은 권선으로부터 얻도록 구성한 변압기다. 그래서 1번은 당권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무슨 건이냐면 불로 건선이고요. 여기가 직렬 건선이에요. 여기가 N1이고요. 여기가 N2예요.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동시에 감아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I2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부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V2예요. 이게 당권 변압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당권 변압기라는 그림은 이 직렬 권선과 분류 권선이 어찌다 함께 감아진 것이 뭐가 된다? 당권 변압기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변압기에서 해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하는 걸 하고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심의 바다 1차. 근데 이게 뭐예요? 1차, 2차가 동시에 감아진 거예요. 이거를 당권 변압기라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설 변압기라고 했어요. 누설 변압기. 자, 누설이죠. 누설. 세는 거는 리크잖아. 리크. 그래서 누설 변압기는 누설 리액턴스가 커서 전압 변동률이 계단이 크고 역률이 낮다. 그러면 이 누설 변압기는 실제로 만들 때 뭐를 만들어서 나중에 배워요. 누설 리액턴스를 크게 만들죠. 그러면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는 말은 전압 변동이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누설 변압기는 정전류예요. 그러면 정전류니까 뭐예요? 정전류니까 뭐냐고요? 전류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설 변압기를 만든 목적은 뭐다? 어디에 쓰겠다? 여러분들이 무슨 용접기? 무슨 용접기? 아크 용접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용접기 전원에 쓴 거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응? 용접기 전원에 쓴 걸 하나를 배웠다고. 또 직류계에서. 차동, 복권. 뭐라고요? 차동, 복권도 나왔잖아. 차동, 복권. 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그러면 정전류이란 말은 뭐예요? 전압이 떨어져도 전류는 어찌다 일정하게 가깝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전압이 떨어져도 일정하게 가니까 불꽃도 일정하게 가겠죠. 그래서 어디에 쓰겠다? 용접기 전원에 쓰겠다. 또는 아크. 방전등도 많이 들어가죠. 등이 방전등이야. 방전등. 엄청 세잖아요. 방전등 자체가. 응? 그 다음에 특수경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세 번째 BT
그 다음에 CT. 여기는 배경 변압기. 여기는 배경 변압기. 이 계기형 변압기하고 계기형 변류기를 쓰는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변압기에서 측정을 할 때 전압이 높아지면 안 되죠.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측정을 할 때 전압을 내려준다든가 전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 뭐예요? PT하고 CT예요. 이해하셨어요? 응? 그래서 계기형 변압기는 뭐다? 전압을 어찌는 거? 내리는 거고, 계기형 변류기는 뭐다? 전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겠죠. 계기형 변압기에서 2차 측의 전압은 반드시 몇 볼트로 해라? 공고예요, 공고. 알겠어요? 계기형 변류기의 2차 측은 몇 볼트? 110볼트요. 그 다음에 계기형 변류기의 2차 측의 전류는 몇 볼트? 5A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계기형 변압기는 뭐다? 전압계를 다는 거고, 계기형 변류기는 뭐예요? 전류계를 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돼요. 자, 계기형 변압기에서 PT는 2차 측의 전압이 몇 볼트? 110볼트라고 했어요. 계기형 변류기의 CT는 2차 측의 전류를 뭐다? 2차 측의 전류를 5A로 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많이 나와요. 이 CT라는 것은 2차 측을 개방해서 안 되는 이유. 이게 많이 나와요. CT에서 2차 측을 개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2차 측을 개방함과 동시에 뭐가 되면 전압이 무한대로 걸려요.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무한대로 걸린다고요. 전압이 무한대로 걸려버리면 2차 측의 절연이 어찌입니까? 파괴되겠죠. 2차 측 뭐가 파괴된다? 절연이 파괴될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2차 측을 갖다가 개방하면 안 되니까 2차 측을 개방하면 전압이 크게 걸리니까 2차 측이 절연이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CT를 갖다가 반드시 고장이 났을 경우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반드시 2차 측을 어쩌라? 개방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뭘 해라? 단락을 시켜라. 이해했어요? 2차 측을 어쩌라? 두 가지로 물어보겠죠. 2차 측을 개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2차 측의 절연이 어찌다? 파괴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라? 2차 측을 어쩌라? 단락을 시켜라. 이렇게 해요. 두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문제상에 물어볼 때는. 그 다음에 23페이지 있는데 5번째 상권선 변압기. 이것도 나중에 변압기에서 해요. 상권선 변압기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3권선. 이게 3권선이에요. 이게 3권선. 변압기 모양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2차, 3차로 합시다. 3차. 근데 거기서 뭐라 하겠어요? 상권선 변압기에서 몇 차의 용도? 3차. 여기죠? 네.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첫 번째
조상설비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권선 변압기에서 조상설비가 하는 역할은 뭐냐? 송전선 변압 조정이나 이거 잘 나와요. 뭐를 개선하겠다? 역류를 개선할 거예요. 역률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역률이 좋아지죠? 역률이 좋다는 말은 그만큼 설비의 융통성이 좋아지는 거고 요금이 싸진다는 뜻이에요. 전기에서는. 그 다음에 소내용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내용 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예요. 소내용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변전소랄지 그런 쪽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등도 쓸 거죠. 그러겠죠? 그때 전원을 우리가 소내용 전력을 공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전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 상고접하를 제거한다. 나중에 이제 상고접하 제거하는 것은 왜 상고접하면 보세요. 제 상고접하. 이 상권선 변압기라는 것은 나중에 회로에서 배우겠지만 Y 델타 방식이에요. Y 델타. Y 델타인데 이 Y라는 자체는 나중에 어떤 문제냐면 제3고접하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3고접하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냐면 통신선 장애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가 YY가 들어가 버렸죠. YY가 들어가면 Y의 단점이 제3고접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선 장애가 발생. 그러면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겠죠. 그래서 무슨 방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하나를. 델타 방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델타라고 해요. Y 델타. 델타니 델타. 금요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델타 방식을 집어넣으면 좋은 점이 뭐냐? 제3고접하가 발생을 안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YY만 집어넣으면 제3고접하가 발생을 했는데 델타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다? 제3고접하를 어쩌다 제거하겠다 그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델타 방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상권선 변압기에서 여기 3차 권선의 용도는 뭐다? 또는 뭐 안정권선이라고 하죠. 안정권선. 이해했죠?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주상변압기라고 해요.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주상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전지 위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상변압기에서 탭을 달았죠. 그래서 주상변압기에서 탭을 달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6600, 1900, 7200 그러면 여기 탭이에요. 이게 탭. 그러면 주상변압기에서 여러 개의 탭을 다는 이유는 만약에 이쪽에 전기가 공급할 때 모자랄 때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너무 크면 이렇게 연결시켜준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탭은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주상변압기에서 탭은 뭐를 조정하는 거냐고요? 이게 볼트라니까 볼트. 그러니까 뭐를 조정하는 거냐고? 전압을 조정하는 거라고요. 전압을. 그래서 고압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다? 전압을 뭐다? 조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상 고압 변압기에서 2차 측에 접지하는 이유.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법에서 배우셨죠? 고압이 뭐예요? 고압이 뭐냐고?
우리가 전기에서 놀할 때 저압, 고압은 뭐예요? A씨가 뭐예요? 예? 1000V부터 얼마? 7000V 미만이죠? 예? DC는 뭐예요? 1500에서 7000V 미만이죠? 그러면 저압은 어떻게 돼요? AC는 1000V 미만이죠? 여기는 얼마? 1500V 미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특고압은 7000V 이상이죠. 맞죠? 안 배웠어? 그러면 우리가 사용되는 전압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전주 쪽에 표시된 것이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22900V. 이렇게 써졌죠. 또는 22.9kV.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2900V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특고압에 속하는 거잖아요. 특고압. 예? 그래서 반드시 특고압이라고 되면 빨간 글씨로 써줘야 돼요. 특고압이라고. 여기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에서 거기서 뭐예요? 주상 변압기에서 2차 측을 접지한 이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다? 우리가 변압기가 어떻게 돼요? 변압기는 만약에 22900V 슬러시 그 다음에 220V 슬러시 380V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우리가 변전소에서 보내는 전압이 22900V인데 가정에 들어갈 때는 얼마로 변환시켜야 돼요? 380V 아니면 몇 볼트로 변환시켜요? 225로 변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강압이에요, 승합이에요? 승합이에요. 강압이에요, 강압.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특고압이고 이게 뭐예요? 저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2차 측을 달라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다? 고압하고 저압에 뭐에? 두가 붙은 거. 혼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시켜라? 접지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7번.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또 지워버렸네. 지우고 나면 또 그려야 되고, 자, 보세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예요? 단권 변압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상유도 전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상유도 전압기인데 이거는 여기하고 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블록원선이란 말이 병렬이란 뜻이에요. 이 블록원선이 회전을 하면서 전압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밑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무슨 권선이냐면 이게 단락권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 단락권선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를 적게 해서 누설 리액턴스를 적게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압 강화. 누설 리액턴스가 크면 전압 강화가 커지겠죠. 근데 누설 리액턴스 적게 하니까 전압 강화를 얻친다. 전압 강화를 얻친다. 전압 강화 어떻게 한다? 방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뭐를 설치해서 탄력 관선을 설치해서 전압 강화를 방지하겠다. 이해했어요? 그림 이해했어요? 그림? 이거는 뭐? 당권 변압기. 이거는 뭐? 단상 유도 전압 전원기. 그 다음에 8번째는 직류 스태핑 모터라고 있어요. 직류 스태핑. 자동 제어 장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특수 직류 전동기다. 직류잖아요, 직류. 스태핑이 뭐예요? 스태핑? 스태핑이란 말은 내가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단계. 그러니까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만약에 내가 한 바퀴 돌면 360도죠. 그러면 3도씩 내가 체크를 해놓으면 몇 번 도는 거예요? 120번 도는 거잖아요. 그게 스태핑 모터예요. 그래서 이 직류 스태핑 모터는 것은 아주 정밀한 쪽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서버 기구가 뭐예요? 서버 기구. 서버 기구가 뭐냐고. 물체, 방위, 자세죠. 그러면 이 서버 기구라는 자체는 뭐예요? 제어를 시킬 때 무슨 제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버란 말을 쓰게 되면 물체, 위치, 방위를 하죠. 물체, 위치, 방위, 자세. 위치, 방위, 자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행기가 온다고 합시다. 비행기가 오면 어찌해야 돼요? 위치를 어찌해야 잡아야죠. 방위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서버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추치제어란 말이 있어요. 추치제어. 추치제어니까 뭐예요? 요즘은 그거 많이 하죠. 나를 따르라. 추종이란 말이에요. 추종.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따라간다.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서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라는 것은 물체의 위치, 방위, 뭐다? 자세인 뭐라고? 방위,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되는 각 전기 신호에 따라서 규정된, 거기다 동그라미. 전기 신호에 따라서 규정된 무슨 만큼? 각도만큼 회전하며, 회전자는 축방향으로 자화된 연구자로 볼 때 보통 50개 정도의 톱니로 만들어졌다. 그럼 50개면 뭐예요? 몇 도야? 몇 도냐고? 50개면 몇 도냐고? 360도잖아, 전체는. 응? 7.5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태핑 모터 출력을 이용하여서 특수 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의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고, 거기다 동그라미 있죠. 교류 동기 서버 모터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좋고 큰 토크를 발생한다. 누가? 직류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 포트 전동기 그랬죠. 포트 전동기는 인견 공업에 사용하고 있다. 인견이니까 뭐야? 섬유공장. 뭐라고요? 섬유공장에서 실 감는 거 있지? 실 감잖아. 그 사용되는 전동기가 무슨 전동기? 포트 전동기다. 그러니까 인견이라고 하면 포트에다 체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포트 전동기는 뭐를 제어하냐? 주파수 변환에 의한 속도를 제어한다. 뭐라고?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속도를 제어하겠다. 이거는 나중에 동기 전동기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거의 끝났어. 몇 장 끝났어?